주식 투자 성공 비법과 노하우 전해드립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해야 할 전자공시가 나온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넥스틴, 그리고 엑시콘, 대우건설, HSD 엔진 이렇게 4종목이 나왔습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를 SMIC 공급 소식이 전해졌고 2가지의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고요. 엑시콘도 지난 3월 21일에도 이 전자공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삼성전자 향 공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우건설도 공사 수주 소식이 전해졌고 HSD 엔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넥스틴부터 네.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그 하이닉스도 있었고 SMIC가 이제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반도체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에도 좀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원래 넥스틴이 좀 중국 쪽에 계약을 좀 많이 맺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미국의 이제 주요 경쟁사가 KLA라든가 AMAT 같은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사실상 이제 반도체 장비 공급하는 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도 어떻게든 좀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좀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산 장비를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한국의 넥스틴을 좀 계속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 또 특히 하이닉스도 뭐 원래부터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매출 비중이 좀 나왔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과 중국의 이런 투자가 좀 늘어나면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넥스틴은 이제 반도체 웨이퍼의 그 패턴 검사를 해주는 이제 그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웨이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 장비죠. 계측 장비라고 하는데 그걸 좀 만들어서 패턴의 결합이라든가 좀 이물을 좀 이렇게 검출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보통 광학 검사 장비로 부르는데 이게 한 2가지로 나눠요. 이제 브라이필드랑 뭐 다크필드라고 하는데 브라이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자외선을 이제 광원으로 쓰고 굉장히 해상도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요거는 이제 거의 미국의 KLA하고 AMAT 2개에서만 지금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고 아마 넥스틴도 이쪽 좀 개발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넥스틴의 주력은 다크필드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극자외선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자외선을 광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되게 빠르고 검사 비용이 좀 낮아서 그런 장점은 있는데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넥스틴하고 KLA 일본의 히타치가 이제 3사가 주로 좀 경쟁하고 있다. 근데 이쪽에서 굉장히 좀 고성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고요. PER은 한 18배 될 정도로 어쨌든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좀 높은 그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최근에 좀 약간은 올라왔으니까요. 이걸 뭐 신규 매수 하신다면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향 수혜도 있고 국내에서도 업황이 양호한 넥스틴을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엑시콘인데요. 엑시콘 지난 3월 21일에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좋은 그 공시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도 103억 원 규모 한 매출액 대비해서 15.7% 정도 되는데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이 회사는 이제 SSD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요새 노트북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드 디스크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이제 낸드 플래시로 이루어진 이 SSD 디스크를 좀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이쪽에서 1등 기업이죠. 그래서 그쪽 그 투자도 많이 하고 생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삼성 쪽으로 이런 검사 장비 그 매출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8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삼성 이제 공급에 또 성공을 했고 삼성이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에 아마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좀 주가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감도 좀 큰 뭐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어느 레벨까지 어떤 투자는 지속하고 있으니까요. 엑시콘 같은 기업들도 좀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엑시콘도 이런 공급 계약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우건설인데요. 건설주들은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렇게 또 긍정적인 소식들 해외향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설주들이 사실 이제 국내에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대우건설이 싱가포르 이제 도시철도 제1공구랑 이제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게 금액이 한 2,939억 정도
된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게 싱가포르 서부 주롱지역, 그러니까 주롱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이제 도시철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대우건설이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에 첫 공사 수주를 따냈고, 좀 추가적으로 좀 따낸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이 대우건설의 원래 보통 강점이 이제 주택도 좀 강하지만 해외 쪽에서 이런 이제 뭐 도시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철도라든가 아니면 LNG 플랜트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다변화된 수주 좀 실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유럽이 이제 그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이제 계속해서 줄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카타르라든가 그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서 LNG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전에 그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LNG 플랜트 그 건설을 또 수주를 했던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LNG 플랜트 이런 그 단지들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 된다라면은 대우건설이 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대우건설도, 그러니까 국내 주택도 기본 뭐 플러스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중동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서의 지속적인 좀 수주까지 곁들여질 수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직 이건 뭐 결정된 건 아닌데 이제 체코에서 두바니 그 원전 그 입찰이 있거든요. 여기에 팀 코리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랑 같이 좀 입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또 된다라면 또 원자력 쪽에서도 모멘텀이 생기니까 대우건설은 올해 좀 계속 주목해야 될 좀 대형 건설사인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HSD 엔진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실적 부진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보냈던 기업인데요. 네. 이번 소식이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네. 조선업종을 볼 때 숫자만 보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다 적자잖아요, 거의 다. 네. 적자이기 때문에 이제 숫자로 뭐 밸류에이션 계산할 수는 없고, 수주로 우리가 이제 딱 앞으로 아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선주들이 흑자 전환도 하고, 이런 이제 HSD 엔진도 뭐 계속해서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이 되면서 실적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수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공급에 좀 성공을 했고, 보통 대우조선해양이 좀 많이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그 6.8% 매출액 규모로 삼성중공업에 좀 공급에 좀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LNG 이중연료 추진선, 그러니까 LNG를 원료로 하는 거죠. 이제 보통의 배들이 뭐 벙커시유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이제 친환경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LNG를 이제 연료로 쓰는 걸 많이 좀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NG를 이제 연료로 쓸 때 그 이중연료 추진선에 대한 엔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이쪽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요새 중국 업체들도 수주를 많이 따내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조선 기자재 중에서 또 중국 매출액도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 기자재, 조선주 많이 있지만 HSD 엔진 같이 좀 핵심적인 엔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한번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SD 엔진까지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자 거래 특징주를 보겠습니다. 장내 매수 이슈가 나온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BNK 금융지주입니다. 손전무가 7,960원,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인데요. 4,500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은행주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이 은행주들이 최근에 미국이 되게 좀 약해요. 그 이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보통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 단기 금리로 조달해가지고 이제 장기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역전이 되면은 마진이 줄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대 금리 차가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은 그러잖아요. 한국은 요새 또 반대로 예대 금리 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 은행주가 좀 빠지면 한국 은행주가 그대로 같이 빠졌는데, 지금 최근에 좀 흐름 자체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BNK 금융지주가 작년에 한참 좋았다가 요 몇 달간 굉장히 좀 주가가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행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높은 평가를 안 해주는데 대신에 너무 쌉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문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저가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 1분기 순이익도 이번에 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 PBR이 지금 0.24배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간 기대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 정도 나와요. 지금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을 만약에 유지를 해준다면, 그리고 배당 수익률만 8%가 나오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은행주에 대해서 규제 산업이다 이래도 좀 너무 과도하게 좀 저평가 받는 것 같아서
꼭 뭐 내부자가 매수를 안 했더라도 한번 BNK 금융지주는 좀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도 시장의 기대가 또 큰 업종인데 그중에서도 지방은행이죠. BNK 금융지주 좀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염이사님이 고른 리포트 통해서 오늘의 픽 종목을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도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증권가에서 대체로 보고 있는 게 리오프닝 아니면 반도체 장비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반도체가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새 좀 분위기가 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계속 좀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보고서도 사실 이제 그 투자 전략 이제 애널리스트가 쓴 거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아까 중국도 말씀드렸고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두 나라가 어쨌든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반도체거든요. 뭐 사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텔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왜 이게 반도체가 중요하냐면 반도체가 없으면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특히 미국은 설계는 잘하는데 생산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텔밖에 없어요. 근데 인텔도 기술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을 좀 강화해서 쫓아오려고는 하는데 핵심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해도 실패하는 경우도 좀 많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장비 공급을 아예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그런 면에서 뭐 반도체 자립을 하고는 싶은데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결국 G2가 좀 갖고 싶은 게 반도체고 이 반도체 기술 생산 모두가 다 필요한데 결국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대 1, 2 메모리 생산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쨌든 TSMC에 아직은 밀리지만 세계 2위의 파운드리 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씩 이제 뭐 역량차가 조금만 줄어든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파운드리 쪽에서는 2등을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면에서는 한국이 뭐 거의 최강국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이런 생산이 좀 필요한 거고 중국은 또 우리나라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970년대에는 이 고유가 시대에는 이제 원유가 이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나면은 결국 다시 모든 게 좀 반도체 이걸 좀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급을 해결할 것인가 이쪽으로 좀 집중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강국 얘기를 좀 꺼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이 삼성전자 물론 하이닉스도 좋지만 결국 이제 모든 거는 투자 쪽으로 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를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요새 반도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미국도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좀 꺾이고 있고 뭐 수요 둔화된다. 근데 오히려 이럴 때가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너무 막 좋은 뉴스만 나와서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좀 기회가 아닌가 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제가 오늘 그 몇 개만 이렇게 좀 그 관심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 반도체 장비주인데 좀 PER이 좀 낮은 기업들이 한 10배 이하밖에 안 되는 그래서 프로텍이라든가 STI, PSK 홀딩스, PSK, GST 이 기업들은 각자 나름대로 경쟁력은 있는데 퍼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부담도 없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취약점인 반도체, 국내에서는 반도체 기술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장비 쪽을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프로텍과 STI, PSK 홀딩스, PSK, GST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얘기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체크해 볼 텐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텐데 사실 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참 오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요즘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분위기가 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마 실적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각 사업부별 실적이 어떻게 코멘트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결국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하기가 다들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좀 너무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각각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비용 부담을 어떻게 이거를 해소를 했는지 가격 전가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걸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취약한지 1분기 실적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이런 환경에서도 정말 고마진의 실적을 낸 기업은 당연히 더 높은 평가를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4월하고 5월달 동안 발표가 될 텐데, 그런 기업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뭔가 안개가 걷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박스권 등락이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대형주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냥 숲보다는 여전히 뭐 나무를 보는, 그래서 개별 기업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너무 좀 지수 오른다 내린다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업 하나하나의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좀 진부한 얘기지만 여전히 이번 주도 그냥 기업에 좀 집중하는 그런 좀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내외 악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실적주들, 저평가주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이 시간 통해서 종목들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